뭐를 쓰나요? had pp의 대각으로 표현을 하고요. 뒤에는 똑같이 would, could, should, might를 쓰고 나서 have pp를 이렇게 씁니다. should도 쓸 수 있거든요. 잘 안 썼으면 뺐다. 그래서 여기는 had pp, 여기는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 여기는 현재 거짓말, 여기는 과거거짓. 그래서 옛날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이게 너무 칼처럼 정해진 규칙이라서 세 개 중에 하나만 주어지면 if 절에 과거 시제를 썼어? 그러면 이건 현재 거짓말이고 뒤에는 뭐가 나오겠네?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나오거든요. 아니면 뒤에 주절에서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을 썼어? 그러면 if 절에는 과거를 써야 될 것이고 그 앞에는 무슨 거짓말이겠네? 현재 거짓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이 뭐뭐였다면 아니다. if 절에 과거 시제 쓰면 어떻게 돼야 돼? 뭐뭐라면 뭐뭐일 텐 돼. 여기 had pp를 쓰면 뭐뭐였다면 뭐뭐였을 텐 돼.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여기 일단 가정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보려는 거는 without 가정법이잖아. without 가정법은 잘 보세요. 여기서 별거 아닙니다. 요거를 뭐로 바꿔버리냐면 요거를 without 플러스 명사로 바꿔버려요. without 플러스 명사. 그런데 위에 것도 without 플러스 명사로 바꿔버리고 밑에 것도 without 플러스 명사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기도 밑에도 적을게요. without 플러스 명사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네. 이 without 플러스 명사가 현재 거짓말인지 과거 거짓말인지 판단이 안 되잖아. 현재 거짓말이면 어떻게 될까? 뭐뭐가 없다면. 과거 거짓말이면 어떻게 될까요? 뭐뭐가 없었다면 되거든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래도 뒤에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기본을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약간 표정이 선생님 이거 당연히 알지. 이거 무슨 표정인데 맞아? 맞아요. 아니 이거 맞죠? 그래서 이 위대한 가정법은 반드시 어디를 봐야 된다? 뒤에를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뒤에 만약에 이게 나왔어? 그러면 얘는 무슨 거짓말이 되는 거지? 당연히 현재 거짓말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때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해석은 뭐뭐가 없다면 되죠. 없다면 뭐뭐 이렇게 현재가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뒤에 뭐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쭉 나오고 나서 주어 would, could, might를 쓰고 나서 have, pp를 이렇게 써줬더라면 당연히 이거는 무슨 거짓말이 될 것이고 과거 거짓말이 될 것이고 당연히 여기 있는 내용은 뭐뭐가 없다면 없어? 당연히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동의어가 조금 더 있어요. without은 뭐라고 써도 괜찮아요. but for 명사를 써도 괜찮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but for 명사를 써도 괜찮아요. 역시 마찬가지다. but for는 똑같이 쓰기 때문에 그냥은 알 수가 없고 뒤에 있는 얘를 보고 현재 거짓말인지 과거 거짓말인지 판단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걸 if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는 if를 쓰게 되면 문장으로 써야 되는데 당연히 무슨 시제를 써야 될까? 당연히 과거 시제를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if, it 뭐가 되냐면 were, not, for 플러스 명사를 써도 괜찮고요. 아니면 if를 생략시키게 되면 이 if 다음에 비동사가 앞으로 도취돼서 튀어나가거든. 그냥 외우세요. were, it, not, for 명사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네 개의 표현 중에 사실은 이제 if, were, for랑 were, not, for가 좀 더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얘는 좀 더 편해요. 그냥 딱 보자마자 이건 무슨 거짓말? 현재 거짓말인 티가 나니까. 그렇지만 이제 without 어떻게 보면 더 상가시다. 또는 뒤에를 보고 현재 거짓말이고 거짓말을 확인을 해 줘야 된다. 밑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밑을 만약에 if를 써서 바꿔 쓰게 되면 여기는 had pp를 써야 되니까 if, it, were가 아니라 had not been for 명사가 될 것이고요. 바꿔 쓰게 되면 if가 생략되면 조동사 같은 게 도치가 된다 그랬죠. had it not been for 명사가 된다. 물론 당연히 이런 식으로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고 여기 뭐 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제 내용 정리 들어가면 가정법의 기본 원칙은 if절에도 과거, 부동사 포함한 과거
if 절에 head PP, if 절에 조동사 have PP 해서 과거가 대과거가 들어가서 현재 거짓말, 과거 거짓말이 기본 틀인데 without 가정법은 if 절이 없어요. if 절을 뭐로 바꿔버렸다? without으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without으로 바꾼 건데 여기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디를 보고 확인해야 한다? 주절을 보고 확인을 해서 이게 현재 거짓말인지 과거 거짓말인지 판단하고 그 다음부터는 쉬워. 여기를 보고 현재라고 판단이 됐으면 무조건 뭐하는 거 4개 중에 하나 중에 할 것이 시작. without, was for,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그냥 던져버리면 돼요. 만약에 주절을 보고 have pp를 보고 과거 거짓말인데 판단이 됐으면 어떻게 들어간다고 또 하면 시작. without, but for, if it had not been for, 그 다음에 had it not been. 조금 어색하면 되고 시작. if it had not been for, if it had been not for는 아니야. had not been for 아니면 바꾸면 시작. had it not been for. 얘는 조금 입에 좀 붙여줘야 돼. 입에 붙여버리세요 이제. 그래서 두 가지로 쓸 수가 있다.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어떤 내용을 주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다 가정법을 만들라라면서 수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중에 잘못된 것은 뒤에는 현재 거짓말인데 앞부분에다가 해독이 약간 붙고 있습니다든가 아니면 뒤에는 과거 거짓말인데 앞쪽에다가 if이 원앞으로 있습니다든가 식으로 틀린 부분을 고쳐 적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without 명사를 주고 이 without 명사를 if를 이용하는 문장으로 바꿔 적어라. 그럼 뭐 판단해야 돼? 현재 거짓말이면 똑같은 without이지만 if의 원앞으로 바꿔야 될 것이고 과거 거짓말이면 if의 헤드나 인프로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무조건 가정법의 원칙은 이거 판단하는 문제예요. 주절을 보고 현재 거짓말인지 과거 거짓말인지 판단을 한다. 없어요. 없고 여기 보면은 그 문제들이 쭉 있는데 이거 약간 중학교 스타일이잖아. 학교 시험은 이렇게 안 나올 거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독해 질문 하나 주고 거기서 잘못된 것을 모두 완료시켜져 있으니까 이어법도 있고 저어법도 있고 가정도 들어가야 될 건데 그런데 그렇게 문제 푸는 거는 경우의 수가 선생님 응용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상하느라고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니까 약간 우리는 기본 문제를 풀면서 약간 기본을 점검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이거는 소수령 가능성이 좀 높아요. 객관식도 당연히 넣을 수 있겠지만 근데 1학기 때 기준으로 보면은 그 뭐냐 약간 객관식으로 되시더라고요. 본문 좀 변형시켜가지고 너희는 변형할 수도 강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럼 뭐가 나오겠네. 그래서 이걸 이제 꿰서 본문에서 if 뭐 관련돼서 without이나 if 관련된 거 좀 나온다 싶으면 항상 뭐 의심? 가정법 좀 의심 해주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해됐지? 그렇죠? 두 번째 어법은 그럼 이게 다 하면 좀 나쁘긴 하네. 접속사 대시. 그 선생님은 접속사 대시를 보통 액자로 정의라는 식으로 좀 바꿔서 하거든요. 독해에 써먹기 좋게. 근데 쉽게 생각합시다. 접속사 대시는 that 플러스 무슨 문장? 일단 원칙은 이거죠. 원칙 한번 하고 갈까? 이거 시험이 뭐 없지만 원칙은 that 플러스 반드시 무슨 문장이 와야 돼요? 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되고 이 that 플러스 완전한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기본이긴 합니다. 됐습니다. 두 번째, 약간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 이제 이 대자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부터 확인해 주죠. 그럼 주어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될까? that 플러스 문장이 어디에 위치를 하게 될까요? 동사 앞에 이렇게 위치를 하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 주어 다음에 무슨 동사? 비동사 뒤에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대자리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목적어인 경우에는 주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일반 동사. 그 다음에 대자리 어떻게 들어갈까?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됐다 그죠? 이렇게.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주어인데 가주어에 쓰게 되면 그 다음에 진주어 대시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대자리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때는 이 대절이 뭐가 될까? 진주어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올까요? 주로 뭐가 나온다고? 형용사나 주로 뭐가 나온다고? 동사. 주로 수동태가 잘 나옵니다. 이리제스 이렇게 나오지. 자,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은 4가지가 있는데
쌤은 독해에서 이 1번을 잘 안 쓰다 보니까 1번을 조금 무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접속사 대수는 참 찾기가 편한 게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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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 굉장히 편하지. 특히나 쌤 이 형용사 복잡한데요. 앞에 가주어 이 있잖아.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접속사 대수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실전에서의 원칙 1은 뭐라고 보면 앞에 주로 뭐가 온다? 동사가 나온다. 동사 끽하고 최대한 이렇게 해봤자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주로 나온다. 넘어갑시다. 예외는 있는데 쌤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가르칩니다. 됐죠?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뒤에 무슨 문장이 온다는 거?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돼요. 그래서 거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면 거의 분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좀 해볼게. 첫 번째, 이렇게 됩니다. 요 1번 원칙에서 만약에 앞에 이제 예외열로 들어갈 건데 앞에 동사, 형용사가 아니라 앞에 명사가 있어요. 그리고 대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도 심지어 완전한 문장이 아니고 불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됐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앞에 있는 명사를 끊어주는 관계 대명사다. 그렇죠? 근데 이건 너무 쉬운 게 너무 쉽죠.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앞에 거의 동사인데 이미 앞에 명사가 나오는 개념에서 이미 묶었나 가기 때문에 잘하네요. 두 번째 앞에 명사가 있어. 앞에 명사가 있는데 뒤에는 똑같이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하나를 좀 볼까요? 8가지가 있는데요. 이때 있는 요 대시 뭐가 되냐면 동격에 대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격에 대시되는 경우. 두 번째는 하나 더 있는 게 앞에 있는 명사가 만약에 더 플레이스거나 더 타임이거나 아니면 더 리즌이나 너무 많은데 이거 다 안 해도 되는데 이것도 충분히 지금 알 것 같은데 이런 게 나오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지? 관계 부사가 됩니다. 근데 관계 부사가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근데 요 4개야. 요 4개 아니면 관계 부사 의심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완전한 문장 나와서 헷갈리는데요. 이거 앞에 명사에서 그냥 판가름이 돼요. ing는 어떤 얘기일까? ing라는 게 어떤 얘기지? 그거는 말 그대로 문장이 아예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다시 말하지만 요거를 체크를 왜 하냐면은 뒤에 무조건 주어, 동사, 주로 목적어까지 이렇게 가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앞에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that을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뒤에 근데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불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무조건 틀린 문장입니다. 틀린 문장.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데 그럼 that은 뭐로 고쳐야 되나요? what으로 고쳤어야 돼요. 그러니까 what은 똑같이 주어, 동사,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이게 무슨 문장이 오는 거지? 불완전한 문장,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예외는 막 디테일하게 보기보다는 일단 이 예외는 결국 뭐 하기 위한 거냐면 요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접속사 대신 걸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엄밀하게 보자면 요 케이스인 거지. 주어로 쓰이는 경우는 좀 뺐는데 주어로 쓰이거나 비동사 뒤에 보어로 쓰이거나 일반동사 뒤에 목적어로 쓰이거나 가주어, 진주어로 쓰이거나 이 4개가 이제 기본인 건데 물론 이까지 하는 건 할 수 있잖아. 하면 좋고 혹시나 조금 헷갈리면 일단 앞에 동사나 명사가 나오면 접수사 대시 가능하지만 그 앞에 대신 명사가 나오면 접수사 대시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잡아주면 되고 예외가 있기는 한데 그건 너무 깊이 안 가는 게 좋아요. 일단 문제는 한번 풀어보세요. 예외가 좀 나오죠. 이건 그때 잘 알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액자 구성으로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액자 구성을 끊어버리잖아. 이렇게. 그렇죠? 끊어버리잖아. 그게 진짜 좋은 해석이고
애자고 저는 보면 됩니다. 1번은 조금 무시한 게 현실적으로 잘 안 써요. 현실적으로 주어의 대절을 쓰는 문장은 영어 문장이 한 10,000개쯤 있으면, 10,000개는 심하다, 한 1,000개쯤 있으면 그 중에 한 한두 번 쓸까 말까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별로 조금 그렇다고 봅니다. 여기도 됐다, 그죠? 필기 다 하고 한 번에 가버릴까? 이거 3번. 그래서 대절은 아마 토착이로 좀 물어볼 것 같아요. 이거는 사과어법인데 분사다, 그죠? 분사. 분사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분사. 분사하면 두 가지 기억하면 되거든. 주요. 첫 번째 분사는 뭐 하는 겁니다? ING를 써요. ING가 뭐 하는 거지? 맞아요. 맞아. 그게 정확해요. 명사수식. 명사수식.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신경 쉽게 가자. 분사는 무조건 2개 신경 쓰면 되거든요. 첫 번째, 명사수식. 두 번째, 능동수동. 이러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부사는 무조건 명사수식, 그 다음에 능동수동. 자, 명사수식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들어갈까요? 뒤에서 바로 묻고 앞에 명사를 뭐 해주지? 수식해주는 거다, 그죠? 그러면 이 위치는 주로 어디가 될까요? 위치는 크게 두 가지가 될 건데 어떤 경우지? 주어 뒤부터 어디까지? 동사 앞까지 가거나 그러지? 동사 앞까지가 되거나 아니면 그 외 주로 목적어 뒤기는 하지만 그 외에 어디까지? 끝까지. 그래서 여기 위치는 두 가지가 나오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다 신경 써주면 됩니다. 뒤에서 바로 묻고 앞에 명사를 수식해 준 다. 첫 번째 이거 하나 잡아주고요. 항상 가로쳐야 돼, 그러니까. 근데 위치가 주어 뒤부터 동사 앞까지거나 그 외에서부터 끝까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다. 두 번째는 능동수동인데 이것도 좀 박수 주세요. 능동이면 능동으로 해석이 되면 능동 해석이 뭐야? 뭐뭐 하는 하고 있는이 자연스러우면 그때는 무슨 형태를 쓴다? ing 형태를 쓰는 거고, 만약에 해석을 했더니 수동으로 해석이 되어서 뭐뭐 해 진 하고 해석이 되면 그때는 뭐를 쓴다? pp 또는 뭐 주로 동사 ed 형태가 된다, 그렇지? 이거 하면 됩니다. 물론 이번에 시험 범위는 현재 분사 ing가 시험 범위인데 ing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이거를 능동, 수동 변형시켜서 당연히 물어볼 거기 때문에 능동인지 수동인지 무조건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 있는데 이 능동, 수동 해석의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능동, 수동 하려면 기준이 필요하는데 항상 이 기준은 뭐냐면 수식받는 명사가 수식받는 명사로 기준을 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시 하나만 보면 될 건데 다 했어요. 이것도 쉽기 때문에 I know the boys 맨날 듣는 이름이에요. singing a song. 그 다음에 I know the song sung by the boys.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singing 노래하고 있는 당연히 안 맞을 거 아니야. 너 singing 모를 거야. 그럼 왜 singing이야? 소년들이 노래하고 있는 소년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니 노래는 불러지는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기 있는 요 송은 기준이 아닙니다. 누가 기준이에요? 보이지가 기준이에요. 왜? 얘가 뭐하니까 수식을 받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소년들은 노래하는 건데 아니야. 여기 있는 보이지는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더 송이 기준이고 그래서 이 노래는 부르는 게 아니라 불러지는 거거든. 왜 더 송이 기준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 분사는 무조건 뭐 해줘야 돼? 무조건 바로 묶어줘야 돼. 바로 안 묶어주면 헷갈려요. 여긴 단어가 쉽잖아. 단어가 복잡해지면 이제 뭐 하는 거야? 헷갈리기 시작해요.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여기도 이해됐어요?
여기도 이해가 됐고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서 그러니까 법은 다 할 거야. 이 뒤에 하나 더 있는데 그냥 안 하려고. 시간 충분한데 필기한 시간이 없나? 됐어요. 법 내기 다 해도 괜찮지. 왜냐면 너가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거 4번 뭐였지? 나 까먹었어. 맞아. 관계되는 거. 여기도 쉽습니다. 그냥 할게요. 관계대명사의 용법을 두 가지로 보통 가르는데 이름을 한정적 또는 제한적 용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서술적,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름 참 못 정했어. 다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판단하면 돼? 그러면 여기 위의 경우는 명사가 없는 경우, 관계대명사 명사가 없는 경우고요. 여기 밑에 있는 경우는 이 명사하고 관계대명사 사이에 누가 존재하는 경우고 이렇게 쉼표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지. 자, 우리 지금 초등, 요즘 중등부 1학년, 2학년 때 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우리가 아는 관계대명사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볼까? 관계대명사는 뭐하는 놈이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뒤에서 괄호 묶고 뭐 해준다?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준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지. 응? 그렇지. 불완전이지. 이 대명사의 역할이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무슨 문장이 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주어가 없는 관계대명사 특징은 두 가지로 간다 그러지. 2번은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고 왜 주어가 없는 문장이 오지? 이게 대명사가 뭐냐면 이 관계대명사가 명사, 주어 역할을 지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관계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지가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 밑에 있는 쉼표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얘는 명사 수식을 안 하죠. 이 관계가 뭐로 빠지냐면 1번이 and로 빠집니다. and로 빠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대명사에 있던 2번인데 이 대명사 당연히 뒤에는 무슨 문장이 올까요? 주어가 없거나 아니면 목적어가 없을 거 아니야? 이 대명사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지. 적어주면 됩니다. 적어주면. 선생님 이거 적으려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니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 적어주면 주로 어떻게 되냐면은 사물이면 단수이시면 복수가 they, them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it, they, them이 될 거 아니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사람이 되면은 뭐가 될까요? 사람 남자면은 he, she, 복수면은 they, them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 근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뭐냐면 거의 it이야. 그래서 이렇게 쌤이 이거 줄일 때 어떻게 많이 얘기를 하냐면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은 어떻게 되는 거다? and, it.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해야지? 해석은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이거 좀 간단하게 들어가야 돼요. 해석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좀 이제 쉽게 줄인 건데 쌤 they나 them이나 he나 she나 they나 일단 너가 and, it이 익숙해지면 그렇게 안 힘들어. 그렇게 안 힘들어요. 그냥 뒤에 내용에서 적절한 걸 적어주면 돼요. 적절한 걸 적어주면 돼요. 됐죠? 여기서 이 정도만 할게요. 필기하시면 있어야 돼요.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해볼게요. 여기서 I know of which is famous 이렇게 있으면 여기 그냥 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뭐 어디에 바꿨으면 된다. and it 그리고 is famous to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위치는 그리고 그것으로 들어간다.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너무 쉽거든요.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은 이거 다 알고 있던 거고 and 플러스 원래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그냥 이 그리고 그것은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건데 당연히 뒤에는 무슨 문장이 오지? 불완전한 문장이 올 것이고요. 조금 더 적을게. 정신없을 것 같아서. 뒤에도 불완전한 문장이 오거든요. 여기 주어 없거나 목적어 없는데 이 주어 목적어 자리를 내가 채워주는 거다. 대명사로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선행사가 너 알고 있어. 앞문장 전체인 경우. 이게 더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왜 이걸 계속적인 용법을 하는데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인 경우를 왜 여기서 왜 하나요? 물어볼 수 있는데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인 경우가 무조건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무조건 뭐다? 심표 필수.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계 대명사는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인 경우가 불가능해요.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기본적으로 되려면 무조건 뭐가 필수다? 심표 찍은 계속적인 용법에서만 가능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엮여서 잘 나오는 거야. 두 번째는요. 심표 찍고 나서 무조건 뭐만 쓸까? 당연히 위치를 쓰지. 앞문장에 사람일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를 쓰지 않는다? 후 같은 걸 쓸 일이 없죠. 당연히 뭐도 안 되나요? 나중에 이것도 할 건데 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를 쓰는 거야? 무조건 위치를 씁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기는 무조건 뭐가 된다? 단수로 취급을 해요. 단수로 취급. 그래서 단수. 그래서 심표 찍고 위치 쓰고 단수 취급. 그래서 요거 세 개 기억하면 됩니다. 요거 맨날 쌤 듣는 질문 이거 또 할게. 교쌤이 always gives 레일라 쌤에게 flowers 줍니다. 그리고 위치는 make her 그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거 테스트부터 좀 겁나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왔다라고 치자. 그러면 정답은 여기서 앞문장 위치의 선행사 요거는 플러스가 되면은 and it이 되는 거고 이때 it은 앞문장 전체이기 때문에 심표 찍었고 위치 썼고 단수니까 makes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걸 지금 주어가 틀렸어요. 그럼 주어가 쌤한테 따질 수 있단 말이야. 쌤 근데 꽃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거 정답 인정되지 않을까요? 라고 따질 수 있다는 거야. 그때 얘기 들으면 따지신다 안 따지신다? 안 따져진다. 다시 말하면 맨날 하는 건데 왜 이 예문 주냐면은 꽃이 렐라 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뭐가 렐라 쌤을 만드는 거야? 쌤이 줬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지나가는 아저씨가 주면 렐라 쌤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다시 이걸 왜 이 예문을 들었냐면은 이게 간혹 가다가 이게 혼동되는 여기서 이게 두 개 중에서 혼동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앞문장 전체로 가야 될까요? 플로어즈로 가야 될까요? 헷갈려요. 혼동되면은 그냥 무조건 뭐로 가라? 앞문장 전체로 가세요. 왜요, 쌤? 앞문장 전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혼동된다라는 말 자체가 지금 같은 방금 같은 플라워즈만 따오기보다는 앞문장 전체를 따오는 게 더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0%라고 할 수 없겠지만 실제 너가 헷갈릴 만한 문장은 앞문장 전체로 가는 게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거 한 거다. 부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전회사가 앞문장 조금 빨리 나가는데 지금 이해 잘해서 빨리 했는데 요거는 이번에 주말에는 조금 할 게 많네. 본문도 조금 정리도 있지만 어떤 문제를 알아서 좀 풀어가. 한 장 풀어보든지 뭐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한번 적어보세요. 페이지에서.
시간 더 갔지. 저쪽에 가서.
문제 풀던 거는 일단은 조금 이거는 어법 들어갔으니까 교과서 복습하고 이번에 어법 문제를 조금 최대한 풀어봐봐. 주말 동안에 월요일 보니까 그죠.